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신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발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에픽테토스. 네. 스토아파의 대가인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의 태생은 사실 절름발이 병약한 노예였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서 빼앗갈 수 없는 재산이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라는 자신의 신분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대한 철학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역시 교육은 지금과 다른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급변하게 이 변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 배울 학자를 쓰시는 학부모님들 6분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최고로 하는 건 알파고죠. 저희 동네에 알파고시원이라고 있는데 알파고시원이 있는데 그 알파고 사건 이후로 제가 블로그에서 봤어요. 아, 반갑더라고요. 일단 알파고의 등장으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직업은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기자는 없어질 것이다. 뭐 사후 뭐 없어질 것 대부분 예측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20, 30대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은지 살아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알파고가 진짜 직장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하시는지 가장 아이가 대학에 다니는 분께 여쭙겠습니다. 브라이언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이제 뭐 글로벌해서 이제 이렇게 뭐 오늘 아침은 한국에서 먹고 점심은 뭐 파리 가서 먹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주 여행도 예견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 미래에는 좀 이렇게 저희 간에 그런 이제 뭐 어떤 차별도 없듯이 세계의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접하기만 했지만 지금은 문화가 이렇게 막 섞이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다문화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아이들이 섞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요즘에는 그냥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데 세대도 다르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요즘에 또 시니어 세대가 많아지니까 정말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그런 옛날에 그런 스펙들을 원했던 거는 기업에서 그런 어떤 애들이 적응력이나 이런 애들 뛰어나길 원해서 그런 스펙들이 많아지길 원했는데 너무 이게 그 강제적으로 입력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었다면 좀 저는 진짜 정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뭐 봉사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좀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봉사를 할 때 엄마들이 진짜 봉사를 위한 봉사를 말고 이게 기록이 작성용 봉사 예, 기록되지 않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한번 이번에 이제 그런 거 기록되지 않고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무슨 애들 잔치 같은 거 있는데 너 가서 그건 정말 하루 내가 너 학원 다 빼줄 테니까 가서 봉사를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즐겁게 이제 애들하고 놀고 왔어요. 근데 팔도 아프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얘가 애들을 보면서 자기가 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애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는 좀 애들이 이렇게 접하는 게 재밌어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진로라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게 진짜 요즘에 많이 그런 스펙이 정말 이 사람한테 앞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스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저도 일탈을 한 거죠. 애를 이제 하루를 빼주면서 그 귀한 시간을. 근데 그 시간들이 애가 좀 여유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하고 대화할 때도 엄마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엄마 열린 마음을 좀 이해해서
저는 앞으로 아이랑 즐거운 관계를 하면서 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을 듣고 좀 질문을 바꿔서 저 유리 어머니께 여쭙고 싶은 거, 아이가 40살이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엄마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요? 행복한 인생이죠. 그건 어떤 행복하면 뭐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아이의 그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 수용되고 그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 어떻게 긍정적이신가요? 긍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는 점점 적응을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세상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솔직히 요즘 이제 경제학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 인구절벽, 저성장 시대. 딱 요 3가지가 딱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하더라도 직업 하나, 뭐 많으면 2개, 그럼 치킨집까지 하면 전 3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한 몇 개 직업으로 살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록에 나왔는데 100세 인생에는 보통 14번에서 20번 정도의 직업을 바꾸게 된대요.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 예. 그러면 괜히 잘못된 스펙은 이력서에 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시행착오도 인생의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직업이 많이 바뀔 거라고 이제 예상을 어떻게 다들 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때 정말 적응력. 그렇죠. 오늘의 화두가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적응력. 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적응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이렇게 부모님들 교육을 하거나 체험을 시켜줘야 되나요? 그거는 정말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이 되는 건지 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방목해두시 풀어놓고 살아야 되나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미래라는 거는 뭐 IT, 뭐 데이터 이런 식으로 기계화되니까 사람과의 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는. 인문 얘기가 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뭐 직업도 4개, 5개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4개, 5개는 다 인간과 엮여서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꼭 좋은 대학, 좋은 뭐 앞으로 뛰어난 뭐 미래가 전망 있는 과를 가는 것보다 네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일 하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떤 학자가 아이들을 미래인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 진로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옆에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해봐 방향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런 않을까? 거예요. 네. 지금 홍표 씨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도 부모인지라 그거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참아지질 않아요. 저도 그래서 아빠인데도 참아지질 않아요. 우악! 이런 게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은 걸까요? 경험으로 좀 제가 말씀해 볼 주시면. 때는 저는 저희 딸이 늦게 이제 그 예체능 쪽에 특히 음악 이쪽은요 정말로 더 어릴 때부터 하거든요. 지금 그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정말 3살, 4살 때부터 시작하는. 그 손가락 그 피아노를 한다고 그랬는데 쳐지나요? 그게? 쳐지긴 해요. 네. 3살, 4살이 피아노를 친다고요? 네. 제 칩니다.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일반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본인이 예중을 가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1년 준비를 해서 예중을 가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실패감이 너무 그 애하고의 관계가 너무 나빴어요. 정말로 이렇게 원형 탈모도 오고 애가 어머님이요? 아니 저희 아이가? 딸이 예, 본인이 원해서 하긴 했지만 그 잡으셨나요? 좀 잡았죠. 저도 몰랐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주위에서 듣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덜 입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했는데. 하셨는데요? 아이가 어느 때까지 왔어요? 연습을 보통 학교를 갈 때 이제 입시 발표가 나면은요, 보통 이제 몇 시 하냐면 오전 수업만 하고 옵니다. 학교를. 초등학교도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 이제 보통 그러면 한 2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하루 10시간을? 네. 손도 아니고. 네, 밥 먹는 걸 시간 빼고는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보셨겠어요. 보면.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네. 저도 부모로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그냥
달리는 말 계속 그냥 채찍질해서 그냥 갔거든요. 이제 지금 정말 많이 후회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고3인데 그때 연습에 반도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딸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초점으로 제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연습을 많이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이제 제가 좀 이제 딸을 많이 놨거든요. 이제 그때 그 하면서 네, 얘가 네. 이제 상처도 3학년을 있으셨고, 보내고 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로나 뭐 진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커가듯이 부모도 같이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대학교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너의 목표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저는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과가 지방에 있고 서울에 있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실력이 안 된다 하면 지방에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스트레스 고3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네, 뭔가를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불안하지 말라고. 다 아이들 다 불안하니까 그냥 네가 하던 대로 하면은 그 결과에 그냥 네가 후회만 없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둘이 그래갖고 관계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즐거운 고3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저희가 뭐 가끔 설문도 받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의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의대를 가고 싶어해요. 굉장히 성향도 봉사 정신도 뛰어나고 그런데 걔가 성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성향도 의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아이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자, 그런 성적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의료 컨설턴트가 되도록 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이제 정답이겠네요. 요즘 얘기하는 거. 그런데 진짜 해서 공부를 시켜서 의대를 보내는 게 더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게 갈등하시더라고요. 저도 갈등 많이 했고 저희 고1 아들이 최근에 저한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는 대학 간판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제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스카이라는 대학에 저희 아들도 이제 운동을 하니까 이제 운동하면 뭐 한체대, 뭐 서울대,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런 대학을 내가 가는 게 원하는지 아니면은 이 대학이 말고 과가 그 분야에서 좋은 과들 그러니까 만약에 커리큘럼이 더 좋은 네,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뭐 그 태권도 분야 쪽에서는 이렇게 나사렛 대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대학이었어요. 거의 졸업생들한테 맞으시려고 예. 근데 이제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아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 이쪽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아닌 경우는 잘 모르는데 신학대에서 태권도를 더 전공. 그러니까 그쪽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선교 활동으로 아마 태권도의 사범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그 학교가 아마 그 태권도 분야 쪽에서는 조금 알아주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만약에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한체대를 가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학교를 가는 게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딱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 잘하는 학교가 더 낫긴 하죠. 근데 이제 네가 성적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항상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말씀드리니까 되게 솔직하게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답만 얘기하는 부모에 대한 불신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정답만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얼굴로는 자 서울대 가도록 하자.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미래 인재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미래 유망 직업을 갖게 하는다라고 하는 게 스펙이랑 연결이 될까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미래 사회를 한다 그러면 좀 그게 IT 쪽이나 어떤 뭐 엔지니어링 쪽이라면은 스펙하고 상관이 없을래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펙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아무래도 인문학 쪽을 한다면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뭐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은 평생 공부 차원이잖아요. 뭐 창의성도 그렇고 미래에 뭐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거는 뭐
단순히 학교 같은 제도적인 교육기관에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환경 뭐 이런 것도 예, 있어야 여러 가지 되죠. 환경에서 얻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IT 쪽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쪽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하는 미래 직업을 그러니까 미래 트렌드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스펙이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걔가 어렸을 때부터 뭘 했는지, 뭘 했고 그런 것들이 관심 그 있는지. 예, 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그 분야에 이제 몰두를 했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진로교육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께서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아이와 관계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세대, 뭐 오포 세대, 뭐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청년층이랑 얘기를 해보면 세대가 다르다라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거는 그들이 뭐 못났다 얘기 아니라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 애들을 넘어서 지금 청소년층은 더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느 부분에서 좀 그런 걸 좀 느끼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라고 해서 좀 경험치로서 좀 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많이 부딪히셨다가 뭐 좋아지셨던 계기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 딸아이를 먼저 기르고 이제 남자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 남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첫째 딸, 둘째 아들. 그러니까요. 매달 순위가 꽤 높잖아요. 그렇죠. 네, 점수도 높고. 근데 이제 첫 아이는 여자아이는 어차피 이제 기르는데 그러니까 엄마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멀리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어찌됐든 따라주는데 남자아이는 진짜 기르면서 너무너무 공부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부터가 안 돼요. 남녀 차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쉬운 지시사항도 잘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다 잊어버리는 거죠. 뭐 저 엄마한테 어디 가서 막 3-4시간씩 놀고 있는데도 엄마한테 연락한다는 것조차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고 좋은데요, 저는. 상남자죠, 상남자. 건강하게 크겠어요. 네, 상남자 둘 기르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진짜. 둘이나 기르십니까? 아니 저는 하나인데 네네. 이제 아들 둘인 부모님을 제가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교육을 다니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싶더라고요. 막 그래서 또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잘 관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찰을 해도 그게 뭐 어떤 진로로 미래 어떤 직종으로 연관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또 막중하죠. 부모님 입장이 되게 막중하잖아요.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엄마 이거 아니잖아. 10년 뒤에 얘기하면 얼마나 그렇죠. 제가 제시해 주는 건 맞지는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관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뭐 레고 갖고 만들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애들. 근데 저희 아이는 이렇게 진짜 유치원생들은 이제 뭐 체험학습 갈 때 이제 부모님 같이 가면은 다른 아이들은 다 직종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방관 된다, 의사 된다, 과학자 된다, 대통령. 근데 저희 아이는 설마. 만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뭐 슈퍼맨도 한 명 다행히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도 되게 좋은 답변 같은데 요즘. 그렇죠. 근데 유치원생은 어울리는데 지금도 가면 라이더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장비를 차고 상남자인데요. 장비를 차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대문 사진에도 중장비 착용 이렇게 해놓고 아들 사진 올렸는데 뭐 벨트, 총, 칼 뭐 해서 다 이렇게 착용하고 혼자서 안방에서 노는 시간이 걔가 제일 즐기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직종이랑 연관이 되냔 말이죠. 배우하겠습니다. 배우. 거울. 근데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배우라는 직종도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의견을 저만 갖고 이제 하는 것보단 많은 의견을 배우도 나오고 의상 쪽으로. 의상.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그래서 대화는 진짜 많이 나눠봐야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피겨 제작이나 그런 관련해서 네,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직종 미래 직업 카드 같은 것도 나와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많이 그냥 접해보게 해주고 그런 정보를 그냥 흘려주는 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걔한테 본인이 이제 나중에 뭐 성숙해서 생각하는 거고. 환경에 계속 노출하고. 네, 그냥 이렇게. 간접 체험. 그러니까 네.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어디 회사나 그 상급 학교에 가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네. 정보를 통해서도 네. 체험하게. 저도 정확지 배우겠네. 않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많은 체험을 주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 듣는데 3시간 동안 아들이 연락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좀 10분, 20분 단위로 우리 아내를 괴롭혀서 이 녀석! 뭐 이러는 게 있어서 하여튼
그러면 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브라이언 어머니께서 이제 자제가 좀 크시잖아요. 이럴 때 지금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 자기들이 나 이 회사 갈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전공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옛날에는 좀 약간 뭐 경제적인 그런-거나 안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월급.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요즘 애들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가 하기 하기 싫으면 싫으면 못 해요. 그래서 그 뭐지? 입사하는 청년들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에 이제 제 친구가 그 어떤 저기 그 요식 업체 그런 큰 회사에 이제 그런 어떤 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최고로 꿈의 직업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사 애들도 오고 그러는데 와서 첫날 이제 그만두고 가는 애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게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맞아요. 그런 거라도.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저 요즘 정말 애들은 다른 예, 것 그러니까 그게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좀 안 좋아도 이게 좋다고 그러면 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저는 완전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말할 때 저희 그 학교 입학처장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다 커서 20살인데 좋아하는 게 예, 근데 그래? 어떻게 좋아하는 게 근데 얘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신기해요. 예,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걸 암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 만들어지 안 보이는 세계가 좋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물리학이네요. 예, 그 사양이 약간 사양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양길을 내리막길을 네,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예, 왜냐면 원자력 쪽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원자력은 그렇죠. 보다는 이제 환경 쪽이 좋을 네. 것이다 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볼 때 옛날처럼 안정적이진 않지만 근데 그게 또 어떤 미래 직종이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막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 이게 지금 뭐 석유를 가지고 얼마의 에너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 원자로 가지고 하면 훨씬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게 거기서 그 방사능 때문에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어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화가 잘 되시네요. 근데 이제 바뀔 거랑은 여러 번 바뀌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여러 직업이 가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그런 쪽을 좋아하면서 가르치는 직업을 좋아해서 야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네가 뭐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옛날보다는 저희 나라가 그 많은 스펙이 깨져서 옛날에는 꼭 뭐 해외 박사여야 되지만 요즘에는 국내 박사도 예, 할 수 있으시 그게 너무 좋아진 거죠. 그때 저희 아이가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 내가 아이를 같이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하지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미래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가치가 중요하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만족도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즐겁고 그리고 또 더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보면 이제 수학을 잘하는 건 암기예요. 걔네들은 창의가 아니거든요. 19단까지도 그냥 19단까지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암기하면서 창의력이 걔네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연산 능력이 생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의 CEO들이 인도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영민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나라예요. 정부에서 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정말 아무리 불편해도 대통령도 최고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나라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죠. CEO들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적응 능력도 좋고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직업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좀 약간 상실감이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직업에 다니던 사람이 자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었을 때 그걸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은 그런 귀천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기본적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를 시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그게 만족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인도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얘네들이 그런 어떤 선입견이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문화가 거기에 많이 믹스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적응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천한 일부터 아주 높은 일을 하면서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앞으로는 미래에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자기가 즐겁고 하지만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누가 가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는 그런 아들러 심리학 그 책들이
그러니까 남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너의 그 가치관을 가져라는 것처럼 이제 그게 내면에 그런 힘이 쌓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청소년분들이 좀 청소년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은 게 뭐 흑수저, 뭐 금수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주체 나를 욕하거든요. 이건 내가 못나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좀 환경 탓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프랑스 친구들은 너무 환경 탓을 해서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프랑스에 가보셨나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환경 탓을 안 되는 책 거예요. 봐서 그렇죠. 네. 하도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잣대가 되게 엄정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 자존감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엄정하죠. 그러니까 엄정하다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엄정하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라는 개념인 거죠.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나한테 내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스스로 노력하면 안 되는 일 되게 많잖아요. 살다 보면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 좀 알면서 가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포기도 전략인데. 그렇죠. 예, 빨리 포기하면서 편안하게 마음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다 어머니들이시니까 마지막 질문 이거 그냥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학교 생활. 근데 이거 물론 하나의 주제긴 한데, 뭐 하나의 방송 분위기긴 한데 그냥 가볍게 그냥 우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저희 애 아빠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교육에.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건데 아빠의 무관심이 정말 좋은 거라고.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한테 엄청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지 말고 애들이 하고 싶게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도 더 오를 수 있고 그렇다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해요. 저의 교육관에 대해서. 많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또 제가 생각하면 저희 아들하고 아빠의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진로 쪽에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아빠가 조언을 해주면 얘가 아빠한테 신뢰감이 있어서 아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요즘 뭐 아빠가 무관심하고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 근데 그거는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아빠도 교육에 참여해갖고 애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것도 미래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분께서도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좀. 저는 저희 신랑은 처음에 저희 딸이 예체능을 한다 할 때 무척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당연히 반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거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선입관 자체가 돈이 많이 쓰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설득을 시켰죠 신랑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꾸 신랑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시네요. 아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방 했죠. 한방 저 강력하게 썼죠. 나이 들어서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대사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혼자 살고 싶지 않으면.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저희가 나이들이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정말로 거기서 소외되는 아빠들이 정말 주변에 많거든요. 40대 초반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나이가 되면 더 하거든요. 이제 계속 애들이 지나가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빠들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아이들한테 적금한다 생각하고 어릴 때 잘해줘라라고 얘기해요. 또 열심히 보여요. 네. 지금 아이들의 미래와 이제 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방송 하시면서 유리 어머니 어떠셨는지. 참 아이들이 버릇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엄마들이랑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버릇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지당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아빠들의 반응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슈바이처가 자녀 교육의 비결에 있어서 첫 번째도 본보기. 두 번째도 본보기. 진짜 부담스럽다. 세 번째도 본보기라고 해요. 그럼 우리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쇼파를 없애야 되죠. 아니 리모컨을 없애야
예, 그 아빠들의 또 역할은 또 따뜻한 눈빛을 아이들한테 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 아무 때나 따뜻한 눈빛 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맞아요. 예,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해주는 거. 용돈 줄 때 이럴 때요? 그것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아이들은 아빠를 콜링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상황을 최소한 맨발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진로 레시피는 항상 학부모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